알겠죠, 그죠? 예, 잠깐 책 한 보세요. 322쪽. 322쪽. 거기에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요. 부채라는 거는 빚을 말한다, 그죠? 부채. 예, 아래 보면 부채의 분류. 1번에 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건 알겠죠, 그죠? 1년 기준입니다. 그 아래 보면은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있다, 그죠? 그거 구분하셔야죠. 예,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요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죠? 금융부채는 뭐라 그랬죠? 예?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 금융부채라는 건 뭐라 그랬죠? 예? 예? 그 현금, 예, 현금. 현금으로 갚을 빚. 그게 금융부채입니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현금 갚을 빚. 알겠죠? 현금, 미래. 이 말을 좀 우리 따다 넣으면은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다. 이라죠. 알겠죠? 더 쉽게 생각하면은 간단하게 현금으로 갚을 빚. 알았죠? 현금, 현찰로 갚을 빚. 그걸 금융부채라 한다. 그럼 비금융부채는 현금 외에 갚을 빚이다.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죠? 비금융부채는? 요거 개정 과목 4개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줬다. 계약금 줬으면은 돈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되죠? 물건 받아야 되잖아. 참, 내가 말을 거꾸로 했네, 그죠?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으면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뭘 줘야 되죠? 물건 줘야 되죠. 그죠? 계약금 받았으면 물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비금융부채. 현금 줄 의무가 아니다. 그죠? 내가 집세를 미리 받았습니다. 선수 수익. 집세를 미리 받았으면 집을, 그죠? 그 이용하도록 내가 집을 빌려줘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는 비금융부채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했었죠. 경품 충당부채. 요거는 선물 주기로 했죠. 그죠? 경품. 그죠? 선물. 현금 아니잖아. 또 하나, 미지급 법인세. 법인세를 안 줬죠. 세금 안 냈다. 법인세는 현금 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왜 비금융부채일까요? 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인세를, 그죠? 계약상 의무가 아니죠. 네,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라는 거는 우리가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지급 아니기 때문에 요건 현금이 나가지만은 요거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요거 4개는 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요거 나옵니다. 비금융부채인 거 찾아보세요. 다음 중에 금융부채가 아닌 거 찾으세요. 이렇게 시험에. 4개. 알겠죠? 시작. 선수금, 선수수익, 경품충당부채, 미지급법인세. 알겠죠? 요건 좀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거 보니까 뭐 확정부채다, 추정부채는 알겠고,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서, 예. 부채의 평가는 뭐, 그죠? 우리가 현재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1년 이상이면은 현재 가치고, 그 유동부채 종류가 나와 있죠. 매입 채무가 있다.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요 지급은 어음을 발행했다. 요런 개정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단기 차익금 돈 빌렸다. 1년 내에 갚을 빚. 미지급금은 상품이 아닌 거 구입하고 돈 안 줬다. 그죠? 선수금은 계약금 받은 거. 예수금 하면은 우리 소득세, 원천징수를 말하죠.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거, 원천징수 예수금. 또 부가세 예수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미지급 비용, 집세를 아직 안 줬다. 미지급 법인세 아직 안 줬다. 유동성 장기부채가 나왔죠. 그죠? 요런 말. 유동성 장기부채다. 그럼 이 장기부채란 말 알잖아. 그죠? 이건 1년 이상 내가 빚이 있다.
내가 돈을 빌렸는데 3년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렸다. 3년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렸다. 그죠? 그럼 이건 장기부채 맞죠? 그죠? 근데 3년 약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제 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오늘 말하면 12월 말일이죠. 오늘부터 말하자면은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원래는 3년 약정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날짜가 한 2년 정도 기간이 경과됐다. 그죠? 그래서 금년도 오늘 뭔가 내년 중에 갚아야 될 거 있잖아. 요게 내년 중에 이제 기간이 도래했다. 그걸 이제 요래 표현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알겠죠? 원래는 장기부채인데 기간이 경과해서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이렇게 된 거. 요 유동성 장기부채를 한다. 다음에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수익. 단기 충당부채, 1년 내에 돈이 나갈 돈, 그죠? 충당부채도. 기타 가수금이나 상품권이 있다. 그죠? 그 다음 뒷장에 보면은 비유동부채, 요거는 1년 후에 갚을 빚. 거기 보면은 사채, 뭐 일반적으로 사채는 3년 이상입니다. 보통 3년 이상은 장기성 부채다. 그죠? 전환사채라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사채입니다. 사채인데 요 전환사채라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아래 그것도 마찬가지 사채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나와 있죠. 이것도 사채죠. 사채인데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주 인수권 사채다. 사채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장기가 나오죠. 그죠? 장기 차익금, 장기성 매입 채무, 이런 거. 충당부채다. 그 이연법인식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은 빼세요. 빼고, 그리고 아래 보면 제4절에, 그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331쪽에 제일 위에 기본 문제 하나 보세요. 다음은 결산자 중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다.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표시해야 할 금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기억. 1년 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수리 비용 총 120만 원이 예상된다. 이 3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죠? 이게 바로 뭐죠? 제품 보증 충당부채. 그죠? 그게 120만 원. 이게 제품 보증 충당부채구나. 두 번째, 낙동회사의 은행 차익금 500만 원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해줬는데 영업 부진으로 이 회사가 지금 부도설이 나돌고 있다. 그죠? 부도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랬습니다. 매우 높다는 것은 50% 초과. 부도 나면 내가 전에 부담해야 된다. 그죠? 가능성이 높다. 50% 초과됐다. 그걸 뭐란다? 충당부채 500만 원. 디귿. 결산을 현재 제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변호사에 따르면은 우리 회사가 한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패소할 것이 확실하다. 이거 충당부채잖아. 그죠? 우리가 저니까 패소. 그런데 그 금액이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최선의 추정치를 모르면은 최소치를 합니다. 항상 최소치. 그건 300만 원. 리얼. 컴퓨터 모니터 3,000대를 팔았는데 과거 자료에 의하면 5% 정도 불량률이 나타나고 그 대당 만 원의 수선비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3,000대에 5% 불량이 나타난다. 그죠? 그럼 이것도 수선 충당 부채가 되겠죠. 3,000대에 5%면은 150대. 150대 대당 만 원이면은 150만 원. 그 금액이 바로 충당 부채다. 그죠? 그걸 다 된 거. 충당부채 합계 되겠네요. 그죠? 이런 게 또 충당부채 관련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 뒤로 갑니다. 332쪽에 보면 아까 우리 기본 문제 2번 제품 보증 AS 문제 해봤죠. 그죠? 다음에 333쪽에 보면 오른쪽에 요거는 경품 충당부채 아까 풀어봤죠. 그죠? 그 다음 뒤로 가서 334쪽에 보면은 충당금과 전입금 비교해 놨습니다. 참고. 그리고 335쪽에 보면은 사채가 나와 있죠. 그 가운데 표를 한번 보세요.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 같다. 액면 발행. 액면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하게 되죠. 액면이자율이 높으면은 할증 발행하게 됩니다. 그 차액을 우리는 선급이자.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발행하는 건 액면 발행이고 액면 이하로 발행하는 것은 할인 발행.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면은 할증 발행이다. 그죠? 할증 발행이고 그 가운데 네모표가 나와 있죠. 그죠? 네모에서 두 번째 보세요. 사채 발행비.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서 빼버립니다. 알았죠?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에게서 뺀다.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되고 그 사채 발행가에게 결정 나와 있네. 그죠? 사채 발행가의 결정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액면에다가 곱하기 뭐죠?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요걸 더한다. 그죠?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사채 발행 차감의 상각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증액법과 하나는 유효이자율법. 증액법은 똑같이 뜨는 거. 그죠? 유효이자율법은 그 이자율 가지고 상각하는 방법이다. 그죠? 요게 유효이자율법. 우리가 시험에는 이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유효이자율법이다. 자, 뒤로 가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참고로 보세요.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340쪽의 기본 문제 6번. 그 문제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6번 문제. 예, 강북회사가 액면 10만의 사채를 96,500원에 발행했다. 이 액면 만기는 5년짜리고 표시이자율은 8%고 유예이자율은 10%다. 그죠? 이자 지급은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1년 후에 사채 전액을 97,000원에 상환했다. 사채 상환 손익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 액면.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봅니다.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했는데 97,000원에 발행했다. 액면 10만원짜리 사채를 97,000원에 발행했답니다. 그죠? 96,500원. 96,500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이네. 그죠? 그럼 요거는 차이가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게 얼마죠? 3,500원. 요걸 상각한다. 물론 상각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이죠. 상각하고 나면은 미상각에 요 장부잔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 금액을 갚아줬다. 오늘 상환했다. 예, 상환 97,000원에 상환했다. 그러면은 사채 상환하고 남은 이익이냐 손실이냐 묻고 있네요. 그죠? 상환 손해 묻습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액면 10만원짜리를 96,500원에 발행했다. 그러면은 상각 구할 때는 유효이자율법이다. 그죠?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를 곱한다. 그죠? 액면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이다. 자, 거기 보니까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죠? 액면은 8%, 유효는 10%네. 그죠? 요게 8%, 요게 10%다. 액면이자는 얼마죠? 8,000원. 유효자는 얼마? 9,650원. 요 9,650원 마이너스 8,000원 하면 되죠. 그죠? 빼면 되잖아. 그럼 상가액 얼마죠? 1,650원. 요거 상가원 아마 미상액 얼마죠? 1,850원. 액면은 그대로 있다. 그죠? 액면은 10만원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빼면 얼마죠? 98,150원. 그렇죠? 요거 빼니까 98,150원. 요걸 요래 상환했다. 그죠? 요걸 요래 상환금액이 적죠? 내가 적게 갚았으니까 내 입장은 뭐죠? 이익 생긴 거잖아. 얼마? 1,150원. 그죠? 답이다. 알았죠? 예, 요거다. 자, 해서, 예.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자기 사채가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사채라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자기 회사에서 취득한 걸 말합니다.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자기 회사가 취득한 우리 자기 사채를 하는데 우리 회계상에서는
요거는 사채 상환으로 간주한다. 빚 갚은 걸로 봅니다. 알겠죠? 사채 상환. 요걸로 간주한다. 사채 상환. 알겠죠? 자기 사채라는 거는 뭐로 간주한다? 사채 상환으로 간주한다. 알았죠? 근데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만 요거 자기 주식 하나 있는데 요거는 자본에서 빼는 겁니다. 자본의 감소.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거는 자본에서 빼고 요거는 사채 상환으로 간주한다. 알겠죠?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은 자본에서 빼는 계정이고 요거는 계정 과목이 없다. 사채 상환한 걸로 본다. 알겠죠? 차이점.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제 다음 장 자산 부채가 끝났잖아. 그죠? 그럼 이제 362쪽 자본. 그죠? 362쪽입니다. 그죠? 자본. 자본 회계에 나오죠. 그죠? 자본이다. 자본 회계다. 그죠? 자본. 이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 뺀 거죠. 결국 이제 이 자본이라는 것은 이런 재무 상태표가 있다. 12월 30일 기준에서 그죠? 여기에 보면은 자산이 100원, 부채가 30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본은 얼마가 되죠? 70원이다. 그죠? 예. 자본. 이 자본은 우리가 요 자본이라는 거는 그죠? 요 자산을 측정하고 부채를 측정해서 요거 뺀 차익이 자본입니다. 이 자본 자체가 우리가 요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은 요 자산의 측정, 요게 중요하죠. 그죠? 자산 금액에서 요 부채를 뺀 거. 자본은 안 중요하다. 알겠죠? 예, 자본. 우리 과거에 이제 기업의 기준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국제 기준에서는 이거는 거의 뭐 별로 중요시 안 합니다. 근데 시험에 보면은 한 문제. 잘하면 한 문제. 어떨 때는 뭐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예, 요게. 많이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본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 뺀 게 중요하잖아. 그죠? 자산에서 뺀 게 중요한 게 이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본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자본이다. 그죠? 요 자본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요 자본을. 우리가 이제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죠? 요 자본을 갖다 우리가 나타낼 때, 요래 나타냅니다.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구분할 때는 이렇게 자본금과 잉여금이다. 이 자본금이라는 건 이제 주식을 발행한 돈이다. 주식을 발행한 돈. 요 잉여금은 남은 차익이죠. 그죠? 이 잉여금을 두 가지 나눠 줍니다. 이걸 이제 자본 잉여금 하는 거는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결산 결과 발생한 단기 순이익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이익잉여금이고 그리고 이 자본과 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 자본에서 더하고 뺄 걸 따로 표시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 요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기억할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기억나죠? 그죠? 기타 포괄손익 계정. 요걸 자본에다 넣어서 다음에 넘겨주잖아. 그죠? 기타 요 계정을 우리가 상기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게 요겁니다. 기타 포괄 손익 계정인데 요 합계 금액을 적어준다 해서 요걸 누계액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누계액.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본을 갖다가 그죠? 요걸 구분해 버리면은 모두 몇 개고 하면은 5개잖아. 그죠? 자본금, 그렇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나누었다고 그죠? 5개죠. 이걸 이제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요거 2개는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이다. 그냥 요거는 납입자본, 요거는 버려들인 돈, 이익잉여금. 요거는 이제 버려든 돈이 아니고 주주들이 이제 돈 투자한 돈이잖아. 그죠? 납입자본이고 요거는 버려들인 돈이죠. 이익잉여금이고. 그리고 이런 자본 조정이나 기타 포괄손 요거는 이제 기타 자본 요소.
요렇게 구분하는, 요게 이제 말하면은, 그죠? 예시를 들어놨죠. 예시. 예. 국제 기준에서는 요렇게 구분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되고, 뭐 적당한 표시해도 되니까 꼭 요래 하란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이래 안 하지 말고 요런 모양으로 하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이래 해왔습니다. 이래 오다 보니까 지금도 이래 하죠. 그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런 식으로 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자본장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그죠? 요게 바로 뭐냐? 단기순이익입니다. 알았죠? 요게 요 이익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이 발생했다. 바로 이거죠. 단기순이익이다. 요거. 그래서 한 문제 나오면 전부 이겁니다. 거의 다. 요거. 알겠죠? 단기순이익 부분. 이거는 기업에서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이잖아. 돈. 그죠? 돈 투자한 돈이고. 이거는 뭐 기타 자본 요소. 요 부분, 요거. 아, 단기순이익 관계다. 보세요.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날 결산했다. 그죠? 요 결산을 하고 나니까 이 12월 31일 날 결산 결과 우리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생겼더라. 요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원이 발생했다. 그죠? 100원 발생했다. 그럼 이익이 100원 발생했다면은 당연히 이익을 가지고 이제 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는 주식에서는 이제 주주들이 모여야 되니까 그게 보통 뭐 3월 달 이때 많이 합니다. 주주총회. 그죠? 주총회에서. 그 이익이 생기면은 뭐를 결정할까요? 주총회에서 첫째. 주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배당이죠. 그죠? 배당을 얼마 할 건지. 그죠? 배당금. 이거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부 또 이거 다 배당하면 안 되잖아. 그죠? 일부는 또 적립 좀 해놔야죠. 그래야 사업도 확정하고. 그죠? 예, 여러 가지. 또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죠? 적립을 합니다. 그죠? 이거 저금 좀 해야지. 버린 돈 다 쓰면 안 되잖아. 배당도 하고, 적립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다음 기로 넘깁니다. 그죠? 다음 해로 넘겨줍니다. 요거 뭐라 한다? 차기월 잉여금이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00원 중에서 만약에 배당을 60원 하기로 했답니다. 적립을 30원 한다. 그럼 다음에 넘어가는 돈 얼마죠? 10원. 그잖아, 그죠? 10원. 그런데 여기서, 요 돈이 만약에, 그죠? 이번에 다음에는 넘어갑니다. 내년도 넘어가는데, 원래 우리가 이익이 생기기 전에 작년에 넘어왔던 게 있겠죠, 그죠? 작년에서 넘어왔던 돈. 그걸 뭐라 할까요? 지난기에서 넘어왔다. 뭐라 할까요? 그렇죠. 정기월 잉여금. 지난기에 넘어왔던 잉여금이 있었다. 그죠? 만 이게 30원 있었답니다. 그럼 130원 가지고 처분해야 되잖아. 그죠? 130원을 가지고 배당하고 적립하고 나면 남는 거 얼마? 40원. 40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나 이라면은 요 부분이 있죠. 그죠? 요 130원을 우리가 주주총회에서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전이죠. 처분전이니까 이걸 우리가 미처분, 처분하기 전 잉여금이다 이랍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130입니다. 만약에 이게 2월 잉여금이 아니고 만약에 결손금이 넘어왔다. 결손금은 손실금입니다. 그죠? 결손금이 30원 넘어왔고 단기순이익이 생겼다. 그럼 잉여금 얼마? 요게 결손금이라면은 빼야 되지. 얼마? 70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경우에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보세요. 배당을 하는데, 그죠? 요 배당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이 원칙입니다.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우리 회사 주가가 자꾸 올라간다, 그죠? 계속 상승한다면은 주식으로 배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주식 배당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장법인은 관계없는데 비상장법인인 경우는
이 전체 배당 금액 중에서 주식 배당은 5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알겠죠? 비상장법인. 적립을 하는데 요 적립금도 강제로 해야 되죠. 그죠? 강제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법정 적립이라 이랍니다. 법정 적립금이고 우리 기업에서 마음대로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걸 뭐라 할까요? 임의적립. 임의적립금. 법정 적립금이 있고 임의적립금이 있다. 그죠? 요 법정 적립금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이익준비금이라 하기도 합니다. 요걸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다. 알았죠? 자, 그럼 만약에 배당을 60원 하는데 요 60원 중에서 현금 배당을 예를 들어서 40원 한다. 주식 배당을 20원 하기로 했답니다. 한다. 그죠? 그러면 요 법으로 정한 적립금이 있죠. 요건 강제로 해야 됩니다. 법정 적립금은 최소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해야 된다. 10분의 1 이상. 요 금액의 10분의 1 이상. 최소는 얼마죠? 4원. 최소가 10분의 1 이상이다. 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이다. 알겠죠? 언제까지 하느냐? 우리 회사 이 자본금의 50% 될 때까지 2분의 1 될 때까지 합니다. 계속. 알겠죠? 아, 자본금에 언제까지 한다? 2분의 1 될 때까지 한다. 알았죠? 그러면은 다시 요 법정적립금을 다른 말로 우리는 이익준비금이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이 얼마?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 그럼 요 최소치가 하면 얼마죠? 4원이죠. 요게 10분의 1이니까. 그죠? 그럼 30원 중에서 4원 하고 나면 요거 얼마? 26원. 이렇게. 자, 요 부분, 자, 다시 보세요. 정기월 잉여금 30원에다가 당기순이 100원 했다. 그죠? 130원에다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법정 적립금, 임의적립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얼마죠? 차익이익은 40원이다. 요 금액에서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시험에 4번 나왔었죠. 요거 4번. 계산 문제. 요거 구해보세요. 원리는 간단하잖아. 그죠? 정기월 잉여금에다 당기순이 더 해가지고 배당 빼고 적립 빼고 나면 요거죠. 그죠? 그죠? 예. 요게 40, 요거 얼마고 계산 문제. 알겠죠? 요거 계산 문제다. 뭐 원리만 알면은 요걸 어디 문제를 약간 어렵게 낼 때는 요걸 살짝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그죠? 바꿔놓고 나서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 요것도 계산 문제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 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한다는 것은 요 돈을 현금이 나가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하죠? 이익잉여금. 자본입니다. 그죠? 자본에 있는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본의 감소는 어느 변에? 차변. 이익잉여금 40원. 현금이 나갔다. 대변에 현금 40원. 요래 분계되죠. 그죠? 현금 배당하면 요래 분계해서 장부 기장한다. 그럼 자 보세요. 주식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주식 배당에도 요거는 감소되겠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 이익잉여금 20원 감소된다. 그죠? 감소되는데 요거는 현금 지급 안 하고 뭘 지급했죠? 주식을 줬습니다. 뭐랄까요? 예, 자본금이랍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죠? 우리는 자본금이다 이랍니다.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차이. 현금을 배당하면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니까 결과적으로 자본 총액이 감소됩니다. 그죠? 자본 총계가 감소되죠.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이익잉여금은 감소되고 자본금이 증가됐다. 그죠? 그러면 요 이익잉여금은 감소가 되면서 요거는 증가돼 버렸죠. 요거는 감소되고 여기에 증가돼 버리면 자본 총계는 변동 없지. 그죠? 자본 총계는 불변. 요거는 자본 총계는 불변이다. 그 자본 총계는 변동이 없다. 그죠? 불변. 그렇잖아. 그죠? 요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고 요게 증가돼 버렸으니까 이거 다 된 게 이건데
요게 감소되고 요게 증가되는 거 변동 없잖아. 그래서 요게 감소되고 요게 증가됐다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걸 우리가 자본금이 증가된다 정자라 이랍니다. 정자. 정자인데 전체 자본이 변동 없다. 이런 걸 우리가 형식적 정자라 이랍니다. 형식 정자를 또 이건 돈이 안 돌았죠. 무상정자다 이러죠. 알겠죠? 무상정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무상정자다. 그죠? 네, 돈이 안 돌았습니다. 이건 돈이 들어왔죠. 유상정자. 그리고 이때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했다면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수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주식 발행해서 배당했는데 어떻게 주식 수는 풀어놨지. 증가. 그죠? 액면 아무 변동이 없죠? 액면은 변동 없다. 불변. 요게 주식 배당이다. 자, 요거.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게 주식에서, 우리 자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겁니다. 요거. 그러면은, 자, 정리해볼게 보세요. 시험에 보면은, 이리 나옵니다.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죠? 주식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은 자본금은 증가한다. 자본 총계는 불변이다. 주식 수는 증가한다. 액면 이게 정답인데 말 이제 바꾸습니다. 그죠? 주식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 틀렸죠. 자본금은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자본 총계는 증가한다. 틀렸잖아. 그리고 주식수는 감소한다. 틀렸죠. 액면은 감소한다. 틀렸잖아. 이거 말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요게 주식배당. 알겠죠? 요거. 자, 분견을 일한다. 그죠?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 교부했다면 이익잉여금, 자본금, 자본총계는 불변, 주식수는 어떻게 되고 증가, 액면은 불변이다. 그죠? 알겠죠? 요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하나 추가할 거, 요런 거. 막 이런 경우 있다. 그죠? 우리 회사 주식이 한 주에 얼마냐?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한 주가 있는데 요 100원짜리 한 주를 만약에 이렇게 두 주로 나눴다면 이렇게 100원짜리 한 주를 50원짜리 두 주로 나눴다. 이걸 뭐라 할까요? 액면 분할. 우리가 이걸 이제 주식 액면 분할인데 이걸 이제 줄여서 주식을 분할했다. 액면 분할 이제 분할 이래버립니다. 주식 분할. 그러면 한 주 100원짜리 한 주가 50원짜리 두 주 됐잖아. 그죠?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주식을 분할하면은 결과적으로 주식 수는 어떻게 됐죠? 한 주가 두 주 됐으니까 증가됐죠. 액면 한 주당 액면은 100원짜리가 얼마 됐죠? 50원 됐다. 액면은 어떻게 됐죠? 감소. 그렇죠? 감소됐잖아. 반대, 요 50원짜리 두 주를 100원짜리 한 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죠? 50원짜리 두 주를 한 주로 만들었습니다. 액면을 병합했다 이랍니다. 그걸 이제 우리 줄여서 주식을 병합했다 이란 병합. 알았죠? 요걸 우리가 주식 분할이다, 주식 병합이라 합니다. 두 주가 한 주 됐습니다. 두 주가 한 주 됐으니까 주식 수는 어떻게 됐죠? 감소됐지. 액면은 50원짜리가 100원 됐으니 액면은 뭐 됐죠? 증가. 그렇죠? 예, 증가되는데, 자, 이 주식 분할과 주식 병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전체 자본금은 변동이 없죠. 그죠? 그래서 자본금은 변동 없다. 불변이다. 변동 없잖아. 그죠? 자본금 변동 없으니까 자본 총계도 뭐다? 불변이다. 네,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묶어서 같이 이렇게 요 부분 알겠죠? 요 부분이 우리 가장 자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요거다. 요거 주식 배당 알았죠? 주식 배당 액면 처음에 정해놓은 액면금이 또 그대로 주식을 배당해 준 거지. 이런 게 주식 분할이나 주식 병합일 때 액면이 바뀌는 거지. 액면은 그대로죠. 그죠? 아무 변동 없다. 이 말이죠. 주식 분할할 때 100원짜리가 요래되면 액면이 바뀌잖아. 병합하면 바뀌지. 그냥 주식 발행했는데 액면은 그대로잖아. 원래 정한 대로. 그죠?
주식 액면이 변할 리가 없죠. 그죠? 한 주당 액면 금액 그대로 그대로 발행한 거니까. 요 부분. 요게 주식 배당이다. 요게 핵심. 그래, 여기서 우리가 주식 배당과 주식 분할과 주식 평가까지 같이 이런 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해서 요걸 익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가장 핵심 파트다 하는 거 아시고, 여기 주식 배당하고, 여기 보니까, 요거 있잖아. 그죠? 여기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죠? 요거 하고, 뭐 하나도 익힌다면 요거, 이익 준비금 요거 10분의 1이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언제까지 하느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한다 하는 것까지.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면은 정리해보면 계산 문제 2문제. 그죠? 요거는 이론 문제, 주식 배당 관계.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복잡한 거 아니고, 요거 다. 자, 됐고. 예, 우리가 이겁니다. 그죠? 자, 주식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현금 받고 발행해줬다. 그죠? 아래는 이제 100원짜리 90원에 발행했다. 물론, 요 100원짜리를 우리가 120원에 발행했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이다. 그죠? 이거는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죠. 그죠? 액면 이하 발행해서 이거는 할인 발행이다.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하게 되면은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하고 현금 받았잖아. 그죠? 현금 얼마 들어왔죠? 120원 들어왔죠? 그죠?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주식 발행은 뭐라 한다? 자본금. 액면 얼마짜리? 100원짜리. 20원 액면 이상 발행했다. 이걸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랍니다. 요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사채하고는 말이 약간 다르죠. 그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데 여기 와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약간 다르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100원짜리 9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은 얼마 들어왔죠? 90원 들어왔죠? 주식을 발행했다. 자본금 액면 얼마짜리? 100원짜리잖아. 요거는 10원 모자란다. 그죠? 요거는 똑같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알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 경우에 이제 이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하고, 요 경우에는 주발초, 주식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랍니다. 알겠죠? 요렇게, 요런 요거 써는구나.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 주식이다. 그죠? 액면 100원짜리 주식을 내가 발행했다. 120원에 발행했다가 요걸 내가 취득했답니다. 취득. 130원에 취득했다가 다시 요걸 재발행했다. 그죠? 재발행. 취득해도 우리가 재발행했다. 그죠? 요걸 이제 발행했다는 건 결국은 처분했다는 건 같은 겁니다. 알겠죠?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우리가 팔았다. 뭐 같은 뜻이잖아. 그죠? 요거 다시 또 재발행했다. 다시 발행했다. 그죠? 요걸 140원에 발행했다. 이렇게.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만큼 20원만큼 늘어났다. 그죠? 요걸 뭘 한다 그랬죠? 방금 뭐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응? 120원짜리를 130원 취득했죠. 그러면 120원짜리를 130원 취득했습니다.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했다. 그죠? 이걸 뭘 하느냐? 자기 주식이라 이랍니다. 이걸 자기 주식 130원에 취득했다. 취득한 원가로 적어줍니다. 자기 주식 이렇게.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을 취득한 걸 자기 주식이라 합니다. 자기 주식. 알았죠? 자기 주식. 그러면 요 130원짜리를 130원 다시 또 발행했잖아. 그죠?
요걸 요래 발행했죠. 팔았다. 그죠? 10원. 재발행은 다시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요걸 요렇게 재발했다는 처분했단 말은 같은 거니까 요걸 했다. 10원 남았잖아. 요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 이랍니다. 자기 주식 팔고 이익이 생겼다. 처분이익 10원 이라죠. 처분이익. 그럼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취득했다가 다시 또 재발행했을 때 요걸 뭐라 한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 합니다. 요걸 이제 이해했죠? 그죠? 이거 지어도 되겠죠? 지어도 되죠? 예. 자, 보세요. 자기 주식이라는 걸 잠깐 제가 말씀드리게 보세요. 자기 주식. 여기 지금 자기 주식이 나왔잖아. 그죠? 자기 주식. 그죠? 이게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걸 말합니다. 이거는 원칙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못하게 되어 있죠.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취득하면 금지한다. 왜? 이거는 주가를 조작할 수가 있죠. 그죠? 자기 주가를 조작할 염려 등 이런 게 이제 악의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 그죠? 악의 등으로 이용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주식의 취득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이게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언제 허용되느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이게 바로 정당한 사유 있으면 허용된다. 그게 뭐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 방어권 행사라 이라죠. 그죠? 방어권 행사 또는 규모 축소 이런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지금 30%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제 대주주다. 그죠? 내가 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2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자꾸 사모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내보다 지분이 많아져 버리면은 자리 경영권을 박탈당하잖아. 그죠? 이럴 경우에 나도 주식을 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경영권 방어래요. 방어권 행사.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규모가 회사가 어렵다. 그죠?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매입 소각하는 경우입니다. 사들나서 바로 불태 없애버린죠. 그죠? 소각. 요거는 나중에 방어권 행사 요게 이제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요거는 다시 또 뭐 하죠? 재발행합니다. 그럼 재발행하는데 요런 경우가 이제 방어권 행사가 이제 끝났다. 그죠? 그러면 재발행하는 경우고 하나는 뭐냐? 여기서 바로 여기서 취득 후에 소각 없애버린다. 그죠? 소각.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규모 축소, 요거는 소각하는 경우고 하나는 다시 또 재발행하는 경우다. 그죠?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런 경우. 요거는 방어권 행사를 말합니다. 방어권 행사 다시 재발행하는 거. 요거는 이제 취득해서 바로 소각 없애버린다. 그죠? 요 경우를 한번 볼게 보세요. 내가 돈 주고 샀다. 그죠? 주식회사,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현금 130원 주고 취득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소각해버렸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취득해서 요걸 소각했다는 거는 주식을 발행했으면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요걸 취득해서 소각했으니까 우리 회사 뭐가 감소되겠죠?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그죠? 취득해서 없애버렸으니까. 그죠? 자본금이 감소된다. 그렇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되잖아. 그죠? 그럼 요걸 취득하여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감소되겠죠. 그죠? 요 자본금은 항상 우리 액면금액대로 나타냅니다. 액면금액 기준입니다. 그럼 얼마짜리? 100원짜리잖아. 현금은 얼마 나갔죠? 130원 나갔잖아. 그죠? 현금은 130원 나갔고 자본금은 100원이다. 차익 생겼다. 30원 차익 생겼잖아. 여기. 갖다 해줘야죠. 요걸 뭐라 하느냐? 감자차손.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한 요거는 차변이 있으니까 손실 봅니다. 차손이라 이랍니다. 만약에 요 금액보다 요게 만약에 90원이다. 100원이고 90원이라면은 요때는 대변의 반대로 뭐가 생길까요? 감자차익이 생기라고. 응? 감자차익이라고. 요때는 이제 차변이 생기면 차손이랍니다. 알았죠? 여기 감자차손.
좀 어렵죠, 그죠? 요거 이제 재발행 부분은 다시 시작.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이런 경우다. 아, 소화하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할 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득 후에 소화하는 경우는 현금 나갔잖아, 그죠? 나가고, 자본금 감소, 나머지는 뭐가 되죠? 감자 차손. 요게 만약에 요거보다 적으면 요게 뭐가 생긴다? 감자 차익. 자본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요거까지 하고 나면. 자본 끝. 자본은 요거 중심으로 하면 돼요. 요거 해서. 알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하나만 더 기억할 거. 아까 우리 요거 나왔습니다. 그죠? 기타 포괄 손익 있었죠. 그죠? 요게 계정 과목 우리가 모두 몇 개라 그랬죠? 5개 나왔었죠? 기억납니까? 예? 요게 왜 우리 앞에서 했잖아. 그죠? 단기 손익과 기타 손익. 요 기타 손익. 이건 대부분 이거잖아. 그죠? 요거는 대부분이 단기 손익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몇 개라 그랬죠? 전부 5개. 전부 하면 5개. 우리 시험에서는 4개만 해도 되고, 해, 매, 파, 재, 보. 그죠? 요거 5개. 요게죠? 한번 한 적 있죠? 그죠? 기억나죠? 유가증권 할 때. 요게 뭐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계정. 요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 요 계정을 우리가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라 했죠? 파생상품 평가 손익. 요거는 재평가 잉여금 계정. 요거는 뭐죠? 보험 수리적 손익. 요거는 퇴직보험을 말합니다. 손익.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은 우리 요 핵심은 요거 주식 배당 요 부분하고, 방금 요거 주식 발행했다가 요거 취득하고 요 흐름 요거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 기타 포괄.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여기에 손실 이익 손익이 있잖아. 그죠? 손익 항목. 그럼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자본회계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 보세요. 362쪽. 자본이라는 그래서 자본이라는 거나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죠? 362쪽. 자본이라는 건 자산에 부채 뺀 거다. 그죠? 예, 아래 보면은 분류 예시가 나와 있죠. 아, 이런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은 뭐 확정 원칙이라든가 자본 유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오른쪽 보면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그 주식을 발행한다. 그죠? 발기는 1원 이상,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고, 액면은 100원 이상 균일하다. 아, 이런 거고. 뒤로 가보세요. 그 364쪽에 보면은, 예, 자본금 나와 있죠. 그죠? 납입자본 제일 아래 보세요. 제일 아래 보니까 주식의 종류가 있다. 그죠? 아, 보통주. 오른쪽 보면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가 나와 있는데, 보통주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보통주고. 그럼 365쪽에 있는 우선주 제일 위에 우선주 보이죠? 그죠? 우선주는 한마디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배당에 대한 우선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만, 아, 이런 게 우선권이 있구나.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후배주는 말 뜻 그대로 나중에 받는 거. 우선주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혼합주는 그게 짬뽕되어 있는 거, 혼합주다. 자, 뭐, 말 뜻만 이래 이해하시고, 뒤로 가보세요. 뭐, 주식의 발행이 있다, 그죠? 주식의 발행, 그 세 가지 있죠.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그걸 좀 정리해 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표를 보면은 액면 발행에서 그 분기합니다, 그죠? 자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할인 발행하면은 차변은 뭐가 생기죠? 주식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발행은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 알겠죠? 아, 이런 계정 이렇게 분기는 이래 하는구나. 알았죠? 자, 뒤로 갑니다.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368쪽에 제일 아래 보세요. 말 뜻만 이해하세요. 제일 아래 보면 뭐가 보이죠? 정자란 말이 있다. 그죠? 정자가 뭘까요? 아까 정자 말씀드렸잖아요. 정자가 뭐죠? 자본금 정가 준말입니다. 그죠?
정자라는 거는 자본금 증가다. 보세요. 우리 회사 자본이 500원 있다. 500원 있는데 이 자본의 구성이 자본금 400원과 잉여금 100원으로 돼 있다. 그죠? 자본금이 500원인데 이거는 지금 구성이 그죠? 요거는 주식을 발행한 돈을 말합니다. 요건 남은 잉여금이다. 그죠?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요 잉여금을 요렇게 자본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우리 자본금에다가 요걸 요래 넣었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되죠? 요걸 요래 대체해서 얼마? 500원 되겠죠? 요거는 채로 됐잖아. 여기 들어갔으니까. 전체 자본 얼마죠? 500원이잖아. 그죠? 자본금은 증가됐죠? 자본금은 증가돼서 이걸 뭐라 한다? 정자잖아. 그죠? 정자는 전자인데 여기 보면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죠?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형식적 정자라 이랍니다. 알겠죠? 형식적 정자. 그러니 자본금은 증가되죠. 그죠? 이 자본금은 증가되었지만은 요거는 증가되면은 정자를 하고 근데 전체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잖아. 그죠? 요런 우리 형식적 정자를 합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보세요. 요 잉여금은 원래는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할 돈이잖아. 그죠? 주주들한테 배당해 줘야 될 돈을 갖다가 회사 법정 자본에다가 여기다 튀부어 버렸으니까 요 대가를 주주들한테 뭘 줘야 되죠. 그죠? 요게 원래 주주들은 몫입니다. 몫을 여기 넣었으니까 요 대가를 준다. 뭘 줄까요? 주식을 줍니다. 주식. 알겠죠? 주식을 주는데 돈 받고 줍니까? 안 받고 줍니까? 요거 대신에 주는 거니까 돈 안 받으면 안 되지. 그걸 뭐라 하죠? 공짜로 받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하죠? 무상주라 이랍니다. 무상주. 알겠죠? 무상주.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무상주. 그래서 요걸 우리는 다른 말로 무상정자라 하기도 합니다. 무상정자.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요 잉여금을 대체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신주로 다시 또 신주 발행하면 이 자체만 늘어나 버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는 상태 이게 늘어나 버리면 이것도 늘어나 버리죠. 그죠? 그걸 우리가 실질적 정자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369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실질적 정자라는 거는 자본금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는 거. 그죠? 예. 그게 뭐가 있냐? 주식 발행 같은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잉여금의 자본 전입이라든가 주식 배당 같은 거 이런 거 모두 뭐다? 형식적 정자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예. 뒤로 갑니다. 그 감자도 마찬가지다. 그죠? 감자라는 거 뒤에 넘겨보세요. 아래 보면은 감자 나오죠. 그죠? 자본금 감소다. 그죠? 자본금 감소하는 걸 감자라 한다. 예, 다음에 373쪽에 보면은 이익잉여금 나옵니다. 그죠? 이익잉여금. 그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준비금 한번 보세요. 이익준비금 보면은 회사 매 결산기 자본금의 2분의 1이 다를 때까지 금전에 의한 배당액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아래 그게 기본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아래 문제 한번 보세요. 아래 자료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인데 우리 회사가 이익준비금으로 계상할 최소 금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최소 금액 얼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제 보니까 현금 배당을 얼마를 한다 그랬죠? 500만 원에 얼마, 현금 10분의 1이라 그랬잖아. 그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 하면은 우리 얼마 준비금 얼마 하면 되죠? 50만 원. 맞죠? 현금 배당이 500만 원이니까 그게 10분의 50만 원 하잖아. 그죠? 50만 원 적립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자본금의 2분의 1, 자본금이 지금 얼마죠?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에 2분의 1 얼마?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 될 때까지. 그럼 지금까지 이익준비금 한 게 얼마 있죠? 2,480만 원 했잖아. 얼마만 더 하면 될까요? 20만 원만 해주면 되지. 답은 20만 원이잖아. 이해됩니까? 한 번 더.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랬잖아. 그죠? 그럼 현금 배당 500만 원이다.
500만에 10분에 50만 원 적립할 수 있죠. 요게 50만 원 할 수 있는데 한도가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만 하면 되잖아. 그죠? 자본금의 2분의 1 될 때까지. 자본금이 지금 5천만 원 있죠. 5천만 원의 2분의 1은 얼마죠? 2,500만 원. 2,500만 원 될 때까지만 하면 된다. 그럼 작년까지 적립한 돈이 2,480만 원 해놨잖아. 그럼 2,500만 원 되기 위해서는 얼마만 더 있으면 되죠? 20만 원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게 답입니다. 이익준비금 20만 원. 그죠? 알겠죠? 예, 뒤로 넘기세요. 374쪽에 보면 임의적립금이 나와 있다. 그죠? 아, 이런 임의적립금, 이런 거. 그것도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면 적극적 적립금과 소극적이다. 그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금하잖아. 그죠? 적립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죠? 예금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적립한다. 그죠? 예금을 하는데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저금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형저축이라 할까요? 재형저축으로 불입하는 거고, 하나는 그죠? 애 등록금 준비금으로 합니다. 그럼 성격은 둘 다 저금하는 거잖아. 요것도 저축이고 요 저축인데 목적이 다르죠. 요거는 재산을 불리기 위한 거고, 요거는 지출이 대비하는 거잖아. 돈 나갈 걸 대비하는 거죠. 그죠? 요런 걸 우리가 소극적 적립금이라, 요거는 적극적 적립금이다. 그래 표현합니다. 재산 정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적극적 적립금. 요런 거는 소극적 적립금. 알겠죠? 요래 표현하려 한다. 알겠죠? 자, 뒤로 한번 가보세요. 377쪽에. 그 377쪽에 보면 5번 한번 보세요. 5번.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다음 자료에서 차기로 이월되는 잉여금 얼마고, 차기로 이월되는 잉여금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1번 정기월 잉여금, 2번 당기순이익, 3번 이익잉여금 처분이 나오죠. 그죠? 그럼 1번 더하기 2번 해가지고 빼기 3번 하면 되죠. 답이잖아. 그죠? 정기월 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3번 빼면 되지. 그 뺀 게 뭐죠? 차기월 잉여금. 알겠죠? 65만에다가 40만 빼마. 답. 알았죠? 예, 요래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뒤로 이제 넘기세요. 뒤 거는 지금 볼 거 없고 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383쪽을 잠깐 봅니다. 383쪽에 아래 한번 보세요. 383에 보면 기타 포괄손익 보이죠? 그죠? 제일 아래 뭐가 있죠? 해외사업 환산 손익계정. 기억나죠? 넘겨보세요. 매도가 하는 것에서 평가손익 나오고 또 뭐 있죠? 파생상품 평가손익,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표를 한번 보세요. 자본 변동표 가능입니다. 자본의 변동상, 납입 자본하고 이익 변동상을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자본 변동표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요래서 우리 자본에서는 핵심이 뭐다? 바로 이거다. 그죠? 주식 배당 요거. 알았죠? 요 부분하고, 요 자본에 아까 제가 요게, 취득하여서, 그죠? 발행하고 취득하는 요 자기 주식 요 관계. 그죠? 그 다음 요게, 요런 계정 가면 기타 보궐손익 계정이다. 요 정도만 딱 체크하면 되잖아. 자본.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주식, 이제 자본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뭐죠? 수익과 비용. 예. 자산, 부채, 자본 끝났잖아. 그죠? 다음에는 이제 수익과 비용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